네, 반갑습니다. 이제는 매일 매출전표 건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별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간이형 수중이나 거래명세서이면 이제 건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하나씩 볼 건데요. 먼저 1번과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그리고 2번을 볼 건데요. 자, 1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개인 소비자인 엄성철에게 제품을 공급대가라는 말 보이시죠? 공급대가 77만원에 매출을 하다 라고 합니다. 우선 요 말의 뜻은요, 우리가 공급가액이 있고 여기다가 세액을 더합니다. 그러면 공급대가라고 부른다 했죠. 그래서 공급가액이 100%라고 한다면 세액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 10%, 그러면 공급대가는 110%가 되겠죠. 보시면은 이제 요거를 70만원과 뭐 7만원으로 쪼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입력할 때는 또 다르게 입력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이따 입력하시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현금으로 받고 돼 있고, 이제 키워드 나왔습니다. 간이영수증, 요 부분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거든요. 자,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메인 매출전표 띄우시고, 자, 메인 매출전표가 뜨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0월 23일 10월 23일이라고 넣었고요. 그 다음에 건별입니다. 자, 건별은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요, 이쪽에 건별해서 무증빙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 세법에서 말하는 증빙서류는 뭐냐 하면, 자, 이거 위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세법에서 말하는 증빙서류가 뭐냐, 증빙서류 뭐냐 하면 대표적인 게 세금계산서고요. 두 번째는 카드명세서고요. 카드명세서.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은 이제 세법에서, 뭐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해주는 영수증이고, 그 이외의 것들은 뭐 이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것들의 대표적인 예가 여기 보이시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명세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자, 그래서 요거 입력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건별은 밑에 보시면 14번입니다. 14번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팔았다 했으니까 제품이라고 넣겠습니다. 제품.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 넣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세금계산서 이외의 거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 그러니까 공급대가로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금계산서로 팔거나 세금계산서로 내가 사온 거 있죠. 그런 거래는 공급가액에다가는 정확하게 공급가액 금액 넣으시면 되고, 그럼 부가세가 자동으로 10% 계산되거든요. 근데 그 이외의 영수증들은요, 전부 다 합쳐진 가격을 그냥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77만원. 자, 보시다시피 77만원을 넣었는데 지가 알아서 쪼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이외의 영수증들은 다 이렇게 자동으로 쪼개준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엄성철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보시면은 일단 3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대변 제품 매출로 가고 3번 해서, 차변 같은 경우는 저 문제에서 현금을 받았다 했죠. 현금입니다. 자, 이렇게 현금으로 처리하시면 이 문제에 대한 뭐 부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난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9월 28일이고요. 날짜는 9월 28일. 읽어보겠습니다. B사업자인 엄성철에게 제품을 55만원, 마찬가지로 공급대가라고 되어있죠. 공급대가로 공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키워드 거래명세서 동그라미. 자, 거래명세서 생각해보세요. 세금계산서 아니죠. 그 다음에 카드 영수증, 카드 명세서도 아니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도 아니죠. 그러면 그냥 건별인 겁니다. 내가 건별로 팔았다. 품목은 제품. 방식은 동일합니다. 제품.
요것도 마찬가지로 합쳐진 가격, 공급대가 그대로 넣으면 쪼개준다는 거, 이렇게 쪼개주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엄성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분계 마찬가지입니다. 대변 제품 매출하시고, 차변은 현금으로 받았다 돼 있죠? 그러면 현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별과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두 개만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은 보시면은 간이가 있는데 일단 간이는 출제된 적이 없고 이제 수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직수출입니다. 직수출이 일단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1번, 3번, 5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3번, 5번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자, 우선은 키워드부터 찾아보시면 돼요. 직수출이란 단어를 찾아볼게요. 1번은 여기에 직수출이란 단어가 있고, 2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 직접 수출이라고 하고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도 직수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1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우주에, 미국의 주우주에 제품 1000개를 팔았고요. 그 다음에 한 개당 $200라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돈을 받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제품을 3개월 후에 받으면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자, 선적일 기준 환율은 항상 선적일 환율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대고객 매입률 이런 거는 이제 무시하십시오. 항상 환율은 선적일 환율입니다. 이것도 그냥 기억하십시오. 자, 1달러당 110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은 우리가 1000개는 개수에 입력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거 환율을 우선 좀 곱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계산기를 한번 띄워볼게요. 자, 여기 계산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200달러 곱하기 110원, 1100원, 22만원이네요. 하나당 22만원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문제 날짜가 2월 27일이고요. 2월 27일. 그 다음에 수출은 16번이고요. 16번. 품목은 보시면은 제품 돼 있죠. 제품. 수량 1000개라 했고, 그 다음에 단가가 아까 전에 22만원이었죠. 22만원. 그럼 공급가액은 2억 2천만원이 됩니다. 2억 2천만원이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쵸? 2억 2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가세는 안 붙습니다. 이게 영세랑 수출은요,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에서 안 붙고, 그 수입하는 나라 있죠. 거기에서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지급 과세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그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걷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수출하는 입장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부가세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세와 직수출은 부가세가 0%가 곱해진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거래처 이름이 우주였죠. 우주 하시고. 자, 이게 영세율 구분 쪽에 이렇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영세 때는 항상 3번 했었잖아요. 근데 직접 수출은 그냥 1번 하시면 됩니다. 딴 거는 된 적이 없어요. 자, 대변 제품 매출을 맞고 이제 차변 보십시오. 돈을 어떻게 받았냐면 3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외상이죠. 외상 매출금.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1번 문제는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2번이 아니고 3번이죠. 자, 하시는 방식은 다 비슷한데 왜 3번, 5번을 보냐면 나라가 다릅니다. 자, 3번은요, 1번입니다. 1번. 자, 제품 B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0만 N. 그 다음에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환율 보세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냐면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엔당 얼마 이런 식으로 환율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기가 좀 까다롭다는 거죠. 요걸 한번 수정해 보면요. 1엔당, 자, 이렇게 적을게요. 1엔당 얼마냐 하면 요 0 두 개 날리고 0 두 개 날리면 1엔당 1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만 N에다가 10원을 곱한 게 바로 우리가 이제 얼마를 수출한 그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계산기. 자, 30만원이랬죠? 30만원 곱하기 1엔당 10원이죠? 10원 하면 총 300만 원어치를 수출한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키워드는 직접 수출이라는 거 나왔으니까 이제 직수출로 해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날짜는 9월 30일. 유형은 수출. 16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요거는 제품 B라고 했네요. 제품 이렇게 B 해주시고요. 수량 단가 없습니다. 아까 금액이 300만원이었죠. 그러면 300만원이라고 넣겠습니다. 300만원. 부가세 안 붙고요. 거래처 이름은 야마모토. 자, 영세율 구분도 뭐 F2번 눌렀습니다. 1번 직접 수출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분계는 항상 3번으로 하시면 되겠고. 자, 차변입니다. 요것도 아까 외상으로 했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완료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세요. 5번 같은 경우는 중국입니다. 중국. 그러니까 나라별로 뭐 골고루 나왔어요. 골고루 나왔는데 방식은 똑같습니다. 중국 칭타오 상사에게 제품 1000개를 샀다. 이거 하나당 2000위안이래요. 그리고 환율 보세요. 선적일 환율 항상 보시면 돼요. 1위안당 190원이다. 그럼 요 두 개를 일단 곱해 주셔야죠. 곱하면 한 개당 얼마인가가 나올 겁니다. 계산기부터 일단 해볼게요. 자, 2000 곱하기 190 38만원이 나옵니다. 하나당 38만원입니다. 38만원 하나당. 됐죠? 1000개 38만원 직수출.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거래처를 등록할 것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거래처명은 칭따오 상사, 대표자명은 성룡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우선은 거래처부터 등록하겠습니다. 자, 여기 거래처 등록이고요. 이 문제는 회사 코드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드 번호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3000번으로 하십시오. 3000번으로. 그리고 회사 이름은 칭따오 상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동시 말 없으면 위에 거랑 똑같이 하십시오. 위에 다 유형이 동시거든요. 동시 하시면 되고, 대표자 성명만 있으니까 대표자 성명만 성룡하겠습니다. 됐죠? 거래처는 우선 등록이 됐고요. 매일 매출 전표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10월 17일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은요, 수출 16번입니다. 16번. 그 다음에 품목은 제품 하시고, 그 다음에 수량은 1000개. 수량부터 넣을게요. 수량은 1000개. 자, 단가는 아까 전에 계산했던 게 38만원이었네요. 38만원이 단가. 38만원. 자, 그럼 총 금액이 3억 8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에 칭따오 상사 넣어볼게요. 칭따오 상사. 자, 그 다음 영세율 구분은 뭐 1번 직접 수출하시면 되겠죠. 분계는 3번. 항상 뭐 일단 3번으로 연습하시고, 이게 적응이 되시면 나중에 딴 걸로 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수출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카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카과를 한번 보세요. 우선 카과 같은 경우는 요 키워드부터 볼게요. 카드로 수취하다. 내가 물건 팔았는데 상대방이 카드를 내민 거예요. 그래서 카드로 결제받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팔 때도 카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에게 물건 살 때 나도 카드 끌고 수 있죠. 그래서 매입 전표에도 카과가 있거든요. 요거랑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둘이 합치면 뭐 25%다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를 적어 놨습니다. 문제 푸는 방법은 이제 풀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거든요. 일단 1번 풀 거고요. 이게 대표적인 문제니까. 그 다음에 3번 추가 문제 요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에 제품을 판매하고 카드 결제를 받다. 이 키워드 나왔거든요. 매출 전표는 다음과 같다 돼 있고, 자, 금액 보세요. 금액은 200인데 부가세가 20 붙어서 220에 팔았죠. 됐죠? 그러면 이제 입력하는 법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날짜는 9월 2일이네요. 9월 2일. 자, 날짜 9월 2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카과가 몇 번이냐, 카과 카드 가서 17번. 그리고 아까 제품 팔았다라고 했죠. 그러면 제품 이렇게 넣고, 그리고 입력할 때 주의하세요. 아까 금액이 200만원과 20만원이 합쳐진 220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세금 계산서는 내가 알아서 내가 구분을 해야 돼요. 내가 구분해서 공급가액을 하나 따로 넣으면 돼요. 근데 그 이외의 것들은 합쳐진 금액을 넣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220만원 이렇게 넣었어요. 자, 220만원 넣으니까 쪼개지죠. 이렇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내가 쪼개는 게 아니지만 각각 내가 쪼개서 넣어야 되겠지. 근데 나머지는 합쳐진 금액 넣으면 지가 쪼개준다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우주.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이거는 BC카드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이것도 3번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차변. 자, 이제 차변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세요. 우선 카드니까 뭐 예전에 우리 항상 카드는 미지급금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생각입니다. 뭐냐면 어느 자산을 사고 팔았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품이죠. 상품이나 제품을 사고 팔았다 라고 한다면요, 이론상으로 맞는 것은 외상매출금입니다. 됐나요?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맞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제품 팔았으니까. 근데 실무에서는 꼭 요거를 막 따지진 않아요. 미수금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외상매출금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답안 공개된 거 한번 보시면 외상매출금도 맞다 해주고 미수금도 뭐 맞다라고 해주긴 합니다만, 됐죠?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산세무 2급에 나왔던 문제인데 읽어볼게요. 우선 자, 한국전자의 제품을 팔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다. 지금 요것만 봤을 때 과세잖아요. 근데 결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대금은 카드로 받다. 자, 어떻게 할래요? 영수증을 2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기억하십시오. 세금계산서 우선입니다. 세금계산서 우선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는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세금계산서 날짜부터 한번 볼게요. 3번 167페이지고 3번 문제입니다. 7월 9일을 넣고요. 7월 9일 그리고 요 부분은 과세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명세서를 동시에 내가 해줬으면 일단 세금계산서가 우선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품 자, 금액은 3천만원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3천만원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한국전자. 잠깐만요. 지금 이게 7월 9일 다시 가볼게요. 7월 9일 네, 넣었던 거 계속 넣겠습니다. 거래처는 한국전자.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전자입니다. 전자. 그럼 전자 혼합을 해서 계속 넣겠습니다. 차변. 자, 보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카드로 내가 물건을 팔고 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미수금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는 제품을 팔았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요, 문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카드 수령분은 미수금으로 처리하라 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셔야죠. 미수금. 자, 그럼 차변 볼게요. 차변은 미수금 이렇게 처리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 종료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품을 팔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카드로 끌었다 하더라도 미수금이 아니라 외상매출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일단 미수금을 해라 했으니까 하는 거고, 한 가지 빠뜨린 거는 이 부분에 카드 회사를 좀 넣어야 되겠네요. 자, 기업 카드네요. 기업 카드. 기업 카드. 이렇게 카드 회사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서 했던 1번 문제. 날짜가 9월 2일이었죠? 그것도 잠깐 가볼게요. 9월 2일. 요 카과에서 아까 여기서 BC카드라고 넣었거든요. 여기서 BC카드라고 넣었습니다만 요 분계해서 보세요. 아까 외상매출금으로 한 요 부분 있죠? 요것도 카드에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BC카드라고. 됐죠? 이런 식으로 BC카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카과가 우선은 끝났습니다. 카과가 끝났고요. 그 다음 매일매출전표 현과로 가겠습니다. 현과 22 현과로 갑니다. 자, 매일매출전표의 경우에는 문제 푸실 때 주의사항이 있다고 했어요. 항상 문제를 물건을 팔았는지 샀는지를 구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영수증을 주고받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현금 영수증은 현과로 처리하거든요. 현과는 현금 과세의 줄임말입니다. 물건 팔고 현금 받았다고 해서 현과가 아니라 물건 팔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해서 현과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볼 건데, 자, 중요 문제는 2번, 3번입니다. 그래서 2번, 3번만 보겠습니다. 2번. 그 다음에 3번. 일단 이거 풀어볼게요. 나머지는 시간 되실 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부터 봅니다. 개인인 소비자 엄성철에게 전자제품을 550에 현금 판매하고, 요까지는 일단 뭐 어떤 영수증인지 안 나왔어요. 근데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됐죠? 요 부분을 이제 어떻게 입력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그램 띄웠고요. 요 위에 문제 살짝 보이게 해놓겠습니다. 우선 날짜는 9월 26일이죠. 9월 26일로 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과라고 했습니다. 현과는 밑에 보시면 22번입니다. 22번 현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팔았죠. 근데 전자제품이라고 하니까 그냥 전자제품 적으시면 돼요. 요 품목 부분을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위에 그 문제에 적혀 있는 거를 토달해서 적으시면 되고요. 보통은 제품이라고 많이 적혀 있어요. 제품이라고 적혀 있고, 이런 식으로 전자제품이라고 돼 있었을 때도 제품이라 넣어도 틀리진 않습니다. 요거 가지고 막 꼼꼼하게 채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상한 것만 적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금액 여기 넣는 건 보세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세금계산서의 경우,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내가 물건 팔고 세금계산서를 줬거나, 내가 물건을 사올 때 세금계산서를 받았거나, 세금계산서가 걸려 있으면 공급가액에다가는 항상 그 공급가액 정확하게 금액 넣으시면 돼요. 550만원 주고 샀다. 근데 이제 500만원이 공급가액이고 50만원이 부가세라면 500만원을 공급가액에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이외의 영수증은 보십시오. 아까 550이라 했죠? 550이라고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으면 쪼개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요, 이렇게 자동으로 안 쪼개집니다. 그래서 내가 일일이 구분하셔서 넣어야 되지만, 그 이외의 영수증, 그러니까 뭐 현금 영수증, 카드 영수증 같은 경우는요, 혹은 뭐 다른 건별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은 내가 그냥 합쳐진 금액을 그대로, 그러니까 공급 대가를 넣어야 돼요. 아까 공급가액 더하기 부가세는 공급 대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 대가를 넣으면 쪼개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엄성철 넣으시고, 그 다음에 분개해 보겠습니다. 자, 혼합으로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다 혼합으로 하자라고 했어요. 혼합으로 하다가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다른 거 한번 넣어보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현금 영수증은 현금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 이렇게 현금이 될 겁니다. 네, 차변은 현금으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2번 문제였고요. 550만원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이제 가장 최근에 그나마 이렇게 나왔던 문제인데, 이제는 이런 영수증 그림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수증 그림을 보시면서 하셔도 되는데, 이런 문제 푸시는 요령은 그림 보기 이전에 문제부터 읽으시면 돼요. 개인 엄성철에게 제품을 현금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현금 영수증이란 키워드가 일단 나왔기 때문에 현과가 되겠습니다. 바로 입력을 해볼까요? 자, 날짜는 7월, 네, 날짜는 10월 22일이네요. 10월 22일. 10월 22일이고요. 그 다음에 현과는 22번이죠. 요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밑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보시면서 하세요. 22번 현과. 품목은 제품. 자, 제품이라고 넣으시고. 공급가액 부분. 자, 한번 볼까요? 그림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요거는. 자, 여기 총 88만원이다. 구성은 80만원과 8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금계산서 이외의 것들은 합쳐진 금액을 넣어라. 합쳐진 금액으로 88만원 넣어볼게요. 자, 쪼개집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쪼개준다는 거. 그리고 거래처는 엄성철. 됐죠? 그리고 분계서 한번 하시고, 자, 대변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갔고, 차변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했고, 차변, 현금. 자, 이렇게 현금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매출전표에 대한, 네, 그, 메인 매출전표, 입력에 대한 연습이었습니다. 이제 매입전표 부분을 보겠습니다. 책은 169페이지고요. 책은 169페이지고, 이제 매입전표를 보겠습니다. 현면은 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현금 과세, 그 다음에 면세 물건을 현금 영수증을 주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건 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매입전표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매입전표도 51번 과세가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1번 과세가 매출전표의 과세였다면 51번 같은 경우는 매입전표의 과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회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나중에 불공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 우선은 요 문제들부터 다 풀고 불공 가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불공을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우선 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키워드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자, 지금 매입이지 않습니까? 내가 물건을 샀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여기 이제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중요문제 1번도 중요문제입니다. 자, 아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보고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자세금계산서 체크하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실제로 세금계산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은 내가 누구인지 그거부터 보셔야 돼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요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요. 자, 프로그램을 보시면 위에 보세요. 위에 보면 내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미래전자입니다. 자, 그럼 그 생각으로 한번 내 이름을 찾아볼까요? 나는 미래전자 여기 있죠. 그리고 공급받는 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매입자입니다. 매입자. 그럼 내가 영수증을 받았다라는 말은 나는 매입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이름은 여기 우주죠. 우주. 거래처 이름은 우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나는 매입이고 영수증은 전자세금계산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51번 과세로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요거는 품목이 적혀 있어요. 세금계산서 그림 나올 때는 항상 품목이 여기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적혀 있는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도 보시다시피 7월 20일 있고 공급가액 정보 다 있죠. 세액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요 내용부터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날짜는 7월 20일. 7월 20일. 그리고 유형은, 자, 유형 여기 밑에 있습니다. 51번 과세. 51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품목이 좀 긴데 입력 다 해보겠습니다. 7월. 그 다음에 공장, 임대료. 이렇게 되겠죠. 자, 수량 단가가 영수증에는 안 적혀 있죠. 그럼 넘어가시면 되겠고, 공급가액 300만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자, 거래처는 우주였죠. 우주. 그 다음에 전자란 말이 써 있거든요. 분계는 항상 3번 하시고, 자, 차변이 원재료라고 돼 있네요. 자, 문제를 한번 보면, 여기서는 지금 원재료는 아니죠.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공장 임대료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그럼 차변을 이제 바꿀 겁니다.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자, 보세요. 문제에서 보세요. 공장 임대료라고 써있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공장 임대료다. 나는요, 공급받는 자에서 영수증 받았잖아요. 이 말은 나는 월세 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나한테 영수증을 준 거예요. 자, 이 영수증이라는 거는 항상 건물주, 그러니까 돈 받는 사람 입장으로 씁니다. 그럼 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세 받으면 임대료가 맞겠죠. 근데 나는 월세를 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요거가 임차료가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전산회계 1급에서는 공장인지 아니면은 뭐 사무실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공장이라 돼 있죠. 그럼 500번대의 요건 이제 임대료라는 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물주 입장이죠. 내 입장에서는 임차료가 되거든요. 얘가 임차료. 그럼 500번대 임차료를 입력해야 된다라는 말뜻이 됩니다. 자, 그럼 입력해 볼게요. 자, 여기 차변, 여기 분계를 이제 넣을 거거든요. 이 부분을 임차료라고 넣으셔야 돼요. 임대료라고 넣으시면 안 돼요. 나는 월세 내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전산회계 1급은 항상 500번대 아니면 800번대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 공장, 그 다음에 제조부서 이런 것들은 500번대를 했죠. 500번대는 여기 옆에 보시다시피 제조원가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판매부서, 영업부서는 800번대. 왜 이건 판관비니까. 자, 500번대로 넣을게요.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돈을 어떻게 줬는지 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밑에 써 있어요. 현금으로 우선 줬죠. 현금. 그럼 현금 30만원 줬습니다. 그러면 현금이라고 하나 하고요. 현금 30만원 줬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줬느냐. 자, 여기 보세요. 외상 미수금 돼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외상 미수금은 건물주 입장에서 외상 매출금이나 혹은 미수금 둘 중에 뭐 될지 모르니까 두 개를 합쳐서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외상 매출금이거나 건물주 입장에서 아니면 미수금 둘 중에 뭐 될지 모르니까 적어 놓은 거예요. 항상 영수증은 판매자 입장, 그 사람 입장으로 적혀 있어요. 그럼 이걸 내 입장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외상 부분을 내 입장으로, 지금 매입하는 사람 입장으로 바꿔보면 외상 매입금이라고 할 수 있겠고, 미수금은요 미지급금 되겠죠. 그럼 이 문제에서는 외상 매입금일까 아니면 미지급금일까,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지. 자, 외상 매입금이 되려면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 등을 샀으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임차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300만원에 대해서는 미지급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거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렇게 차근차근 순서대로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넣어보시면 이 문제에 대한 풀이가 되는 겁니다. 1번 문제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은 3번 문제. 자, 그 다음은 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시간 되실 때 한번 풀어보시고, 지금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제가 푸는 요 문제만 푸시고, 차라리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 있죠. 그거를 시간 재서 병행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걸 병행하시면서 풀어주셔야지만 실제 시험 때는 시간을 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우리 앞에 부분이 이론 기본 부분인데 요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시간 안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습하실 때는 시간 안배를 좀 하시면서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1급 시험이 60분이잖아요. 처음에는 60분 잡고 내가 처음부터 그걸 다 연습을 하시되 나중에 시간이 조금 그러니까 좀 익숙해지시면 50분으로 잡고 하셔야 돼요. 50분으로 잡고 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3번 보겠습니다. 3번이랑 그 다음에 5번 대표적인 문제들만 풀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문제를 일단 제외하고 있거든요. 자, 3번부터 하나씩 봅시다. 11월 14일 영업부. 자, 항상 이제 부서 나오면 긴장 좀 하시고 영업부면 800번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죠. 영업부 업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복카센터로부터 승용차. 자, 뭐 자산을 샀네요. 900만원 취득을 하였다. 우선 지금 여기 보이면 자 998cc 보이시죠?
요거 나중에 불공할 때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일단 요거 그냥 풀고 넘어갈게요. 다시 앞으로 한번 올 거예요. 자, 998cc 900만원 취득하고, 이제 영수증 이름 나오죠? 여기 키워드죠. 전자, 세금계산서, 과세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고, 자, 차량을 인수하는 시점에는 취득세가 또 발생했네. 자, 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취득세, 그 다음에 또 번호판 부착 3만원, 수수료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취득 부대 비용들입니다.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 부대 비용, 요건 이제 현금으로 줬네요. 요거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근데 매매실 전표할 때는 좀 주의사항이 있어요. 분괴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얼마 주고 샀는지 얼마에 팔았는지 그거부터 일단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 요 칸을 보세요. 자, 요 문제 날짜부터 한번 넣겠습니다. 11월 14일이고요. 자, 밑에 칸에 넣으시면 돼요. 위에 거 지우면 안 됩니다. 이건 다른 분계, 다른 거래들이니까. 자, 방금 아까 세금계산서라고 해서 제가 51번 과세하자 했죠? 그리고 카센터로부터 승용차를 샀죠? 그러면 승용차라고 적으시면 돼요. 승용차. 그 다음 수량단가는 일단 없고, 그리고 금액은 보시다시피 900만원. 이렇게 적으면 돼요. 거래처는 행복카센터. 자, 전자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1번 넣었고, 분계는 항상 일단 혼합으로 하세요. 모든 문제는 혼합으로 답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적응되시면 다른 걸 한번 써보시면 되고. 자, 차변. 우선 바꿔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계 신경을 좀 쓰셔야죠. 차량 운반구거든요. 차량 운반구 일단 넣고. 자, 이제 차량 운반구의 금액이 얼마인지 좀 적어봅시다. 자, 이 차가 우선은 하나씩 생각할게요. 이 차는요, 일단 900만원짜리예요. 900만원짜리고, 추가적으로 보시다시피 취득세 62만원이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번호판 부착한다고 3만원 플러스, 수수료까지 플러스가 됐어요. 계산기 올릴게요. 이런 거 할 때 계산기 쓰시면 좋습니다. 자, 900만원 더하기 하시고, 그 다음에 62만원 더하시고 3만원 더하시고 5만원은 970만원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970만원이라고 한번 넣겠습니다. 차량 운반구의 가격은요 970만원 됐네요. 자, 그러면 넣겠습니다. 자, 여기 분계 차량 운반구 가격 970만원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줬는지 봅시다. 돈을 어떻게 줬는가. 우선은 보세요. 900만원짜리 차를 샀거든요. 그러면 나는요 900만원만 주는 게 아니라 일단 990만원을 줘야 되겠죠. 부가세 포함된 가격으로. 그거는 아까 전에 어떻게 했냐면 외상으로 했다라고 말했어요. 여기 있죠. 그러면 일단 990만원은 외상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대변. 외상 매입금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왜냐면 얘는 제품이나 상품이나 이런 재고자산 아니잖아요. 원재료도 아니고. 그래서 미지급금 그리고 아까 전에 990만원이라 했죠. 차값 그냥 900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 90만원 그래서 990만원 이렇게 나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보면 밑에 부분 취득세 62만원, 번호판 부착 3만원, 수수료 5만원은 현금으로 하였다라고 현금이라는 말이 써 있었죠. 그러니까 요 금액은 이제 현금이 되는 거예요. 금액 대충 눈으로 계산해보면 65만원에 70만원이네. 자, 입력해볼게요. 현금 70만원 됐죠. 네, 요렇게 이제 입력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 대변 입력이 지금 완료가 됐거든요. 요거는 잘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일단 세금 계산서였기 때문에 과세로 이렇게 처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차값은 일단 900인데 항상 10%의 가격이 붙습니다. 그래서 난 990을 주는 거죠. 990을 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차량 운반구를 일단 적었는데, 차량 운반구 일단 90만원은 세금이라서 부가세 대격금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고요. 그 차값이 일단 900이에요. 어쨌든 분개할 때는 또 달라요. 분개할 때는 생각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되는데, 차값은 900이다. 근데 거기에 아까 추가적인 돈들이 70만원 붙었기 때문에 970이 된 겁니다.
그리고 돈은 어떻게 주냐면 900만원과 90만원은 내가 외상으로 할게요 해가지고 990이 미지급금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나머지 그 뭐 취득세 이런 것들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됐죠? 이게 좀 복잡합니다. 문제의 길이만 보셔도 지금 4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길면 길수록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일수록 영어 직독직해 하시듯이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좀 끊어서 해주셔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자, 그럼 5번 한번 볼까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본사 영업부에서 사용하던 4인승 소형 승용차. 이것도 뭐 볼게요. 자, 승용차 CC 나오죠? 이것도 나중에 한번 또 볼 일이 있을 겁니다. 고장이 났고 수리비가 나왔어요. 이건 아까 했던 문제와 다른 점은 아까는 차를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차에 수리비가 들은 거죠. 20만원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자, 키워드 나왔네요. 전자 세금계산서 51번 과세하시고, 자, 밑에 보시면 계정 과목 이름을 주네요.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라.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11월 2일이죠. 11월 2일. 자, 날짜는 11월 2일입니다. 그리고 유형은 51번 과세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차량 유지비라고 품목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수리비라고 적으셔도 돼요. 이렇게. 최대한 문제에 있는 그 단어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액 20만원 이렇게 세금계산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급가액 내가 따로 구분해서 넣으면 지가 10% 곱해버려요. 아까처럼. 아까 세금계산서 이외의 영수증은 합쳐진 가격을 넣어야 지가 이렇게 쪼개준다 했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그래서 행복카센터네요. 행복카센터. 그리고 전자, 붕괴. 이렇게 되고, 자, 차량 유지비로 갖겠습니다. 자, 차변은 차량 유지비를 바꿔주시면 돼요. 차량 유지비. 자, 차량 유지비인데, 아까 부서가 어디였죠? 지금 요거 본사네요. 본사 보이시죠? 본사 영업부 보이시죠? 본사면은 800번대 차량 유지비 하시고, 그 다음에 돈을 아까 어떻게 줬냐면 현금으로 다 줬네요. 그러면 네, 현금으로 가겠습니다. 자, 현금 22만원 됐죠? 이런 식으로 또 추가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5번 문제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6번 하겠습니다. 6번. 네, 6번. 자, 당사 제조부는 요 키워드가 또 나왔습니다. 당사 제조부라는 거 나왔죠? 제조부 500번대고요. 초코 상사에서 반도체 제조를 위한 기계 장치를 10개월 할부, 요건 외상이란 뜻입니다. 외상으로 구매하고 전자 세금계산서 키워드 할부 대금은 다음 달부터, 아직 준 돈 하나도 없다는 뜻이고, 자, 우선 영수증 이름이 전자 세금계산서 받았죠? 그러면 과세입니다. 자, 11월 2일입니다. 밑에다 넣을게요. 자, 51번 과세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라고 적겠습니다. 기계장치 금액은 1억 3천이네요. 아따 비싸네. 1억 3천. 그 다음에 거래처는 초코. 그 다음에 전자 1번 하시고요. 붕괴 갑니다. 자, 차변부터 바로 바꿔야 됩니다. 기계장치. 그 다음에 대변. 아까 뭐라 했지? 어떻게 썼댔지? 한번 볼게요. 10개월 할부, 그렇지. 외상으로 했댔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입니까? 아니죠.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이렇게 1억 4,300이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됐네요. 초코상도 잘 들어갔네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다음에는 9번 보겠습니다. 9번. 나머지는 뭐 시간 되실 때 푸시고, 일단 우리가 최대한 좀 특이한 문제들 혹은 자주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해서 한번 볼게요. 자, 9번. 그리고 10번 또 보고, 그 다음에 11번 하고, 네. 일단 그 매입 여기서 51번 과세만 하고 좀 잠깐 끊었다가 할 거거든요. 잠깐 끊었다가 일단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9번 10월 15일 루루전자의 임가공계약, 이게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을 의뢰하였던 제품을 납품받고 임가공 외주 용역, 요거 외주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 일단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자, 임가공비는 외주 맡긴 거예요. 말 그대로 외주 맡긴 건데, 이제 2천만원, 요거는 총 2천만원이 들었는데 부가세 별도 중에서 50%는 보통예금, 반은 보통예금,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보시고요. 우선 날짜는 10월 15일입니다. 10월 15일이고요. 그 다음에 자, 유형은 51번 과세로 하시면 되겠죠. 세금계산서니까. 그리고 임가공 제품을 받았죠. 그럼 제품이라고 적겠습니다. 제품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을 보시면 총 2천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2천만원 넣고요. 자,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루루전자입니다. 루루전자. 자, 전자세금계산서 맞으니까 1번 하시고 공개 3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품을 받았거든요. 근데 요때 아까 키워드가 뭐였냐면, 자, 외주 그 다음에 가공 이렇게 해서 계정 과목을, 요 문제는 좀 기억해 주세요. 임가공 계약 키워드 혹은 외주 혹은 임가공비 이런 말 나오면 계정 과목이 뭐가 되냐면, 자, 외주 가공비라는 계정을 쓰셔야 돼요. 뭐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우리 500번 때 쓰시면 돼요. 공장에서 외주 준 거 듣거든요. 이게 왜 이런 게 나오냐면, 공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만으로 주문량을 못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외주한테 맡기는 거죠. 우리 공장에서는 500개 만들 수 있는데 주문이 600개 들어왔다? 그럼 100개는 외주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외주 가공비라는 계정을 씁니다. 외주 가공비는 사실 원가회계 할 때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원가회계 할 때 보면 제 강의를 이제 들으셨으면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T 계정에다가 그 밑에 외주 가공비를 하나 더 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 다 합쳐서 나중에 결국은 제품 매출 원가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일단 외주 가공비 적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아까 어떻게 줬냐면, 먼저 반은 보통 예금이랬죠. 그러면 보세요. 총 2,200이거든요. 총 2,200이니까 반. 그럼 1,100입니다. 요거 이제 1,100은 보통 예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반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그러면 이거 외상매입금 되나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외상매입금은 그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재료, 제품, 상품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외부에 맡긴 거라서 여기서는 미지급금 처리합니다.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9번은 그렇게 푸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10번 볼까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생산직 근로자에게. 자, 키워드 첫 번째 포인트죠. 500번 때 써야 되겠구만. 추석 선물로 주기 위하여 둘이라는 가게에 가서 선물 세트를 구입합니다. 요거는 일단 우리 근로자지 않습니까? 복리후생비거든요. 복리후생비. 요거 바로 이게 떠올라야 되겠죠?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리고 영수증 봅시다.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포함이네. 요거 이제 포인트가 되겠네. 세금계산서는 내가 쪼개야 돼요. 쪼개 놓고 따로 넣어야 돼요. 자, 이거 하나씩 일단 넣어볼게요. 요까지만 일단 넣고 또 봅시다. 자, 날짜 10월 28일.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51번 하시고, 그 다음에 선물 세트라고 적겠습니다. 선물 세트 이렇게 적고요. 뭐 수량 단가는 따로 안 적혀 있네요. 그러면
880 중에서 이제 내가 쪼개야 돼요. 800이라고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10%가 곱해져요. 세금 계산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급 처명은 요것도 둘이네요. 둘이가 있나? 아, 있네. 오케이, 둘이. 자, 그 다음에 전자 맞고요. 분계 갑니다. 자, 우선 차변 원재료 요거 바꿔야 되겠죠. 우리 직원들에게 복리후생 차원이고요. 아까 생산직 근로자니까 500번대로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돈 어떻게 줬는 거 보자. 내가 바다 보관 중인 어음이라 했죠. 자, 여기 보시면 우주라는 회사에서 바다 보관 중인 어음입니다. 요거 받을어음이잖아요. 받을어음을 배서하다. 우주한테 야 이거 내 받을 돈 있는데 네가 우주가 아니지. 우주한테 내가 받아놓은 건데 둘이한테 가서 말해요. 이거 네가 나중에 받아 하면서 넘겨주는 게 배서양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배서양도입니다. 자, 그럼 대변이 받을어음 돼야 돼요. 받을어음. 그리고 880만원 맞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 여기 거래처 있죠. 이 받을어음은 내가 우주로부터 받은 어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주로 바꿔주셔야 돼. 자, 요 아래쪽이 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요 아래쪽 거래처를 우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풀었고요. 자, 일단 볼까요? 이제 11번, 12번.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12번, 그리고 14번, 15번까지 일단 풀고 잠깐 쉴게요. 14번, 15번 일단까지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11번, 12번. 자, 11번 들어갑니다. 제조부문 나왔죠? 제조부문 500번대 공장 건물 임대인 우주로부터 임차료를 납부합니다. 임차료를 납부한다. 부가세가 포함이 됐네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 231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장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또 공장의 전기요금이네요. 전기요금 33만원. 이것도 부가세 포함됐네. 요거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 키워드 나왔죠? 과세입니다. 한매를 교부받았다. 한매에다가 이제 다 적어야 되겠네. 교부받고 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을 하였다 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뭐 임차료는 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됐다. 어쨌든 돈은 다 당좌수표로 줬네요. 당좌수표로 다 줬습니다. 자, 요 문제는 지금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좀 쪼개볼게요. 우선 임차료가 있어요. 임차료 231만원이죠. 부가세 포함된 가격. 이게 110%거든요. 자,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공급가액에다가 그 다음에 세액을 더한 게 우리는 공급대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른다 했죠. 공급가액은 100%고 그 다음에 세액은 10%, 공급대가는 11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110%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가세 포함된 가격이 231만원이라고 위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위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공급대가입니다. 그러면 공급가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려면 110%로 나누면 되죠. 1.1로 나누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231만원이죠. 231 나누기 하시고요. 1.1로 하겠습니다. 1.1는 자, 210만원입니다. 임차료는요. 자, 임차료는 210만원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부가세가 21만원 붙은 거죠. 이래 되죠? 그 다음 전기요금은 전기요금은 그냥 눈으로 해도 되죠. 30만원에다가 3만원 붙은 겁니다. 3만원 붙은 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항목을 우리가 이제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넣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복수거래를 한번 이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날짜는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이죠. 그 다음에 유형은 51번 과세가 되겠죠. 까지 넣었죠.
그 다음에 위에 한번 보시면 복수거래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영수증 하나에다가 여러가지 거래를 넣었을 때는 이렇게 복수거래라는 키를 한번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복수거래 누르시면 아래쪽에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아래쪽 창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넣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임차료 넣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임차료 우리 계산했을 때 공급가액이 210만원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전기죠. 전기요금. 전기요금이라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아까 30만원이었죠. 자, 이렇게 33만원이 되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단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ESC를 누르시면 자, 위에 임차료 외라고 하면서 두 개 합친 금액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복수거래입니다, 이거. 복수거래는 이런 식으로 넣는다는 거. 자, 거래처 이름은 우주죠, 우주. 자, 우주라고 넣고 전자세금계산서라는 말이 있죠, 1번. 없으면 0번 누르셔야 돼요. 자, 이제 분개하겠습니다. 분개는 뭐 따로따로 해야 되겠죠. 먼저 임차료부터 하겠습니다. 임차료. 임차료 같은 경우도 공장 건물이었기 때문에 500번 됐죠. 그리고 아까 임차료 금액이 210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기요금은 전력비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영업부서나 사무실에서는 수도, 광열, 비로 처리하거든요. 수도는 수도요금, 광은 전기, 열은 도시가스거든요. 가스. 근데 공장은 전기 사용하는 빈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전력비라고 일단 전기는 따로 떼서 처리. 그리고 나머지 수도와 가스죠. 그거는 가스 수도료라는 계정으로 합니다. 이게 공장은 좀 달라요. 그게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네, 금액은 아까 30만원이었습니다. 30만원. 자, 30만원 넣었고, 자, 대변입니다. 돈을 아까 어떻게 준다고 했냐면 전부 다 당좌예금으로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은 다 당좌예금 해서 나머지 금액이 자, 이렇게 다 들어가면 됩니다. 따로 이제 뭐 추가될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복수거래라고 하는 거, 복수거래로 우리가 입력했다라는 게 일단은 문제에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해볼게요. 자, 나눈 부품으로부터 원재료를, 자, 여기 보면 원재료를 770 부가세 포함됐네요. 포함된 가격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나왔죠? 과세입니다. 매입을 하였다. 자, 그럼 뒤에 거는 조금만 이따 갈까요? 거래처를 지금 근데 또 새로 넣어야 되네. 거래처, 나눔 부품이라는 거래처를 거래처 코드 400번으로 등록하세요. 사업자 번호,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 자, 요거는 뭐 등록하는 법 여러 개 있는데 우리는 그냥 거래처 등록 요거 맨 처음에 배웠던 거 있죠? 요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래처 등록이 뜨면 나눔, 아까 그거죠? 번호가 네, 번호가 400번입니다. 400번. 요청하신 금융정보는 찾을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얘가 클로바인데 지 맘대로 켜졌어요. 좀 꺼야 되겠다. 네, 꺼졌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자,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거래처 코드 400번, 그 다음에 거래처 이름은요, 거래처 이름은 아까 어딨나? 네, 나눔이죠. 네, 나눔 부품. 오케이. 나눔 부품, 나눔 부품 됐고요. 뭐 동시로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다 동시로 하면 되고, 따로 뭐 말 있으면은 매출, 매입 뭐 동시 하면 되는데 없으면 동시로 하세요. 자, 사업자 번호는요 11481
9720 이렇게 되고, 대표자는 김나눔 되겠습니다. 김나눔 됐죠? 자, 거래처 등록이 되셨으면 바로 메인 매수전표에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9월 26일 그 다음에 51번 과세로 하시고, 원재료 샀다고 했죠? 자, 원재료 샀고요. 수령 단가는 없지만 부가세 포함된 가격입니다. 세금 계산서는 내가 구분해야 된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나눔입니다. 나눔.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네요. 1번. 일단 분개가겠습니다. 자, 차변은 일단 원재료가 맞습니다. 그리고 돈을 어떻게 줬는지를 볼까요? 50%, 또 50%라고 하네요. 50%는 현금으로 하고. 자, 770만원에 50%입니다. 자, 770만원을 반으로 쪼개보십시오. 쪼개보시면 385만원 되네요.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한다. 자, 원재료를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상매입금 가능합니다. 이렇게. 원재료를 샀기 때문에 외상매입금 가능합니다. 그건 반반 되죠. 자, 요 12번은 요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탑코리아의 사무직 신입 사원 공고를 게재를 하고, 수수료 보이시죠? 수수료를 20만원 부가세 별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 나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일단 51번 과세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 거래처 등록을 해라고 합니다. 거래처 코드 등등을 이렇게 보시면서 또 등록 일단은 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 등록 눌렀고요. 이제 거래처 등록을 하겠습니다. 아, 이게 아니지. 거래처 등록 눌러야죠. 네, 거래처 등록 눌렀고요. (3982) 코드번호, 그 다음에 거래처 이름 주탑코리아, 주탑코리아 됐고요. 뭐 동시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그냥 동시로 할게요. 사업자 번호 130-4232-555 이렇게 됐고, 대표자명은 요 대표자명이 있나? 없네요. 자, 여기까지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있는 것만 쓰시면 돼요. 있는 것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메인 매수 전표 날짜 보겠습니다. 날짜는 11월 30일. 자, 51번 과세였죠, 아까 전에. 그리고 품목은 수수료라고 하겠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20만원 부가세 별도면 그냥 20만원 넣으시면 돼요. 거래처는 아까 탑코리아였죠. 탑코리아 내가 새로 등록했다. 그 다음에 전자 맞고 혼합 갑니다. 자, 차변 수수료 비용 하시면 되는데요. 수수료 비용도 보시다시피 계정 과목이 500번부터 800번까지 많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아까 이렇게 말했어요. 판관비로 처리해라.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그래요. 사무직 채용 공고를 어디서 합니까? 공장에서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00번 때 판관비 하는 게 옳아요. 자, 그래서 800번 때 수수료 비용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돈은 보통예금으로 줬네요. 이렇게 보통예금 요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보통예금까지 하시면은 14번 됐고요. 네, 따로 뭐 이상은 없고, 그 다음에 이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을 쓸 수 있는 문제가, 예전에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처럼 수수료라는 말을 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수수료 비용을 썼던 문제가 예전에 공인인증서 수수료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수수료 비용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대행 판매 수수료도 있었습니다. 대행 판매 수수료
결국은 뭡니까? 뒤에 보시면 수수료란 말이 둘 다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둘 다 예전에 나왔을 때 수수료 비용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래 정리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요 문제 풀고 잠깐 쉴게요. 자, 12월 27일 건물에 대한 청소를 위해 클린세상이라는 거래처에다가 청소비를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이고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고 영수증 나왔어요. 전자 세금계산서 체크 하시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 이름 단 청소비는 판관비에 건물 관리비라는 계정 써라 돼 있죠. 자, 그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12월 27일. 자, 날짜는요 12월 27일이고 그 다음에 51번 과세로 하시고 자, 문제에서는 청소비라고 했거든요. 그럼 청소비라고 적겠습니다. 청소비. 그 다음에 가격을 잘 보세요. 부가세 포함된 330이죠. 그러면 300만 넣으세요. 그래야지 30만원이 옆에 붙습니다. 자, 거래처 클린세상. 그 다음에 전자라는 말 있고 분계 갑니다. 자, 차변은 문제에서 말한 대로 건물관리비로 가겠습니다. 보이시죠? 요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줬냐면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여 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51번 과세가 문제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고 잠깐 끊었다가 하겠습니다.